오늘 오리가 함께하지 못해서 인형으로 함께하고 있습니다. 오리도 인사해야지. 제목을 보고 약간 충격 먹으셨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저에게도 뭔가 그렇게 쉽게 할 수 있는 얘기는 아니었어요. 그치만 기왕 제가 이렇게 사는 얘기, 인생 얘기 이런 거 들려드리는데 저의 단점도 보여드리고 또 같이 고쳐나가는데 으쌰으쌰 해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만약에 이렇게 고쳐나가는 거 실패하게 되면은 이 영상 지울 거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끝까지 봐주시는 게 나중에 지울 수도 있으니까 더 좋을 것 같아요. 지금 미국은 코로나 때문에 3월 중순에서 3월 말부터 4달이 넘는 동안 바깥 생활을 자유롭게 하지 못하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저처럼 재택근무가 가능한 사무직들은 4달째 재택근무를 하고 있어요. 다들 사실 재택근무를 반기는 분위기더라고요. 근데 저는 처음 재택근무 시작할 때부터 정말 너무 힘들었어요. 그래서 주변 사람들한테 회사 돌아가고 싶다고 엄청 찡찡거리기도 했는데 그게 진짜 빈말이 아니라 너무 회사에 돌아가고 싶어요. 근데 내가 왜 이렇게 이제 4달 동안 힘들까 그런 걸 곰곰이 생각을 해봤는데 2가지인 것 같더라고요. 첫 번째는 회사 사람들이랑 너무 좋으니까 맨날 만나고 같이 생활하고 이런저런 얘기하고 그런 게 너무 좋은데 이제 그거를 많이 못하니까 그런 게 안타까웠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제가 진짜 놀라울 정도로 집중력이 낮은데 그걸 오랫동안 까먹고 있다가 이제 다시 깨닫게 된 거죠. 어떻게 깨닫게 되었냐? 사실 제가 남편이랑 결혼한 지 이제 3년 차인데 지금 올해 처음 같이 산 거잖아요. 근데 제가 이제 남편이 제가 일하는 모습도 그리고 살아가는 모습도 정말 밀착적으로 처음 본 거예요. 그걸 보고 정말 혀를 내두르더라고요. 이렇게 집중력이 낮은 사람은 내가 살다 처음 봤다. 뭐 얼마나 좀 집중력이 낮길래. 어떻냐면 막 이렇게 일을 하고 있어요. 일을 하다가도 남편이 저기서 뭔가 좀 재밌는 걸 한다거나 아니면 좀 재밌는 걸 본다거나 그럼 막 쪼르르 달려가가지고 보고 괜히 참견하고 말 붙이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옛날 브이로그 막 떡국 만드는 거 그런 거 보시면은 우리가 빨리 가서 일하라고 너 여기 와서 이러지 말고 그러는 거 보신 적 있을 수도 있는데 그게 그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일을 하다가 아직 끝내지도 않았는데 자기 떡국 한다고 막 와가지고 구경하고 그러니까 빨리 가서 일 마무리하라고. 근데 제가 이제 클라이언트 일을 컨설팅을 하니까 클라이언트 일을 하다 보니까 저희는 일하는 시간 같은 거를 정말 정확하게 어떤 일을 어떤 클라이언트 프로젝트에 뭐를 몇 분을 했는지를 6분 단위로 기록해서 제출을 하거든요. 그럼 그걸 이렇게 모아가지고 클라이언트한테 빌링을 하기 때문에 이 어떤 시간을 했는지가 어떤 일을 어떤 시간에 했는지가 정말 중요해요. 하루에 8시간을 일을 하는데 그 8시간을 채우려면 새벽 5시부터 오후 5시, 6시까지 일을 해야지 겨우 클라이언트 일을 하는 게 8시간이 채워지더라고요. 중간에 뭐 딴 생각하고 딴짓하고 그런 것 때문에 비는 시간이 되게 많아요. 원래 회사를 다닐 때에도 내가 와서 커피 마시고 이런 거는 근무 시간에 포함되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채우는데 정말 더 노력이 많이 필요하더라고요. 뭐 새벽에 일어나가지고 일하는 거 힘들지 않냐 이렇게 물어보실 수 있어요. 저라고 해가지고 새벽에 일어나서 일하고 싶은 게 아니에요. 근데 제가 일을 하다가 중간에 집중력이 흐려져서 이거 하다가 저거 하다가 이거 끝내지도 못하고 다른 거 하고 그러고 또 중간에 딴 생각하고 뭐 유튜브도 잠깐 봤다가 이것도 했다가 누구랑 메신저로 얘기도 했다가 이러니까 하루에 일하는 시간에 정말 반이나 되는 시간을 이 책상에 앉아서 쓸데없이 보내는 게 너무 안타깝더라고요. 그래서 이 영상을 찍게 되었어요. 이런 게으르고 일을 미루고 집중력이 낮은 저의 이 3콤보 문제점을 여러분이랑 같이 해결해 나가면 좋을 것 같아서요. 저는 사실 모태 게으름뱅이에요. 제가 기억하기로는 어릴 때 어디 가는 것도 맨날 자주 늦고 숙제 같은 것도 항상 라스트 미닛에 하고 맨날 학교 다닐 때도 숙제가 있으면은 내일 아침에 일어나서 해야지 이렇게 미뤘다가 못하고 결국 학교에 가가지고 1교시 시작하기 전에 후다닥 하고 그랬던 기억이 많이 나요. 그리고 제가 열심히 공부를 못하는 학생이었어요. 열심히 못한다는 말이 조금 웃기기는 한데 제가 책상에 앉아있지를 못해가지고 집에서 공부할 때는 엄마가 저를 식탁에 붙잡아두고 공부시켰던 그런 기억이 나요. 그래서 그때에도 엄마가 앞에 이렇게 식탁에 앉아서 책을 읽고 있었는데 그래도 집중 못하고 딴 생각하고 막 그랬어요. 막 낙서하고 책에다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부를 어떻게 해서 좋은 학교에 들어가고 미국 변호사가 됐는지는 이따가 얘기해드릴게요. 어쨌든 여차저차해서 대학교에 들어갔는데 저는 기숙사에 살았거든요. 기숙사에 들어가서 정말 충격을 받은 일이 있었어요. 이제 기숙사가 2인 1심이었는데 예비대학에서 마음이 잘 맞은 그런 친구랑 같이 룸메이트를 하게 되었어요. 진짜 착하고 좋은 친구도 아직까지도 되게
제가 좋아하는 친구인데 너무 좋았죠, 같이 사니까. 근데 사실 그때 제가 가족이 아닌 사람이랑 처음 같이 살게 된 거잖아요. 그래서 그 친구한테는 아직까지 말을 못했지만 이 말은 정말 너무 충격받았던 게 몇 가지가 있었어요. 첫 번째는 일단 책상에 앉아서 공부를 한다는 것 자체가 너무 충격이었어요. 저는 지금까지도 집에 이렇게 있는 책상에 앉아서 공부해 본 적이 아마 몇 번 안 될 거예요. 보통 집에서 공부할 때는 침대나 아니면 식탁에서 엄마가 감시했다고 했죠. 그럴 때 그렇게 공부를 하거나 아니면 아예 안 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책상에 앉는 습관도 이번에 재택근무하면서 새로 생긴 습관이고, 그 전에는 책상에 앉는 것도 사실 익숙하지 않았어요, 집에서. 근데 그 친구는 기숙사에 왔는데 너무 자연스럽게 책상에 앉아가지고 뭐 일정 정리를 하고 공부를 하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너무 충격을 받았어요, 첫 번째로. 그리고 그 다음으로 충격을 받았던 게 이 친구는 매일매일 침대 정리를 하더라고요, 아침에 일어나면. 저는 사실 침대 정리는 누가 집에 오거나 누가 볼 때만 하는 건 줄 알았거든요. 그것도 웃기기는 한데. 그리고 이 친구는 이제 핸드폰으로 알람이 울리면은 그 알람이 울렸을 때 한 5분 안에 항상 일어나더라고요. 그것도 너무 충격이었어요. 저는 미루는 거를 한 10번은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도 새벽 6시에, 5시에서 6시에 한다고 하잖아요. 알람은 4시에 맞춰놔요. 근데 지금, 그러니까 이거를 영상을 찍으면서 생각을 해보니까 그 친구도 저를 보면서 충격을 좀 많이 받았었겠네요. 그쵸? 그래서 이 자리를 빌어서 미안한 마음을 전하고 싶네요. 근데 사실 그때까지도 저는 제가 그렇게까지 잘못됐다는 생각을 잘 못했어요. 그냥 좀 게으르고 자기 관리 좀 안 된다? 뭐 이렇게 생각했고, 다른 부분에서 잘 살고 있었기 때문에 문제가 안 된다고 생각을 했었어요. 그리고 여차저차 대학교를 잘 끝내고 이제 로스쿨에 와서 또 다른 친한 친구랑 룸메이트로 같이 살게 됐는데, 그때 또 한 번 강한 충격을 받게 되었어요. 이제는 그때쯤 됐을 때는 사람들이 집에서 책상에 앉아서 공부도 하고 침대 정리도 하고 알람이 울리면 일어나고 그러는구나, 이런 거는 알게 됐어요. 근데 이때 같이 살았던 친한 친구는 예를 들어서 학교에서 과제를 2달 전에 내주면은 그거를 그 2달 전 과제가 나온 시점부터 미리미리 하더라고요. 저는 완전 전형적으로 미루는 타입의 사람이어서 정말 제출하기 몇 시간 전에 시작하거나 아니면은 어쨌든 일주일을 넘기잖아요. 며칠 전에 시작하거나 항상 당일에 제출하고 뭐 마감 시간 몇 분 전에 제출하고 막 그랬거든요. 그래서 그 친구도 저를 보고 놀래고 저도 그 친구를 보고 엄청 놀랐어요. 근데 이번에 남편이랑 같이 살게 됐잖아요. 근데 최근에 이제 남편이 월간 잡지에 글을 연재하기를 시작했는데, 근데 그거를 그러니까 시간이 한 달이 주어졌는데 한 달 동안 정말 이 딱 2면 되는 글인데 그걸 쓰고 고치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진짜 너무 충격받았어요. 제가 이렇게 말로만 하면은 잘 못 믿으실 것 같아서 제가 얼마나 게으르고 미루고 또 집중력이 없는지는 영상으로 좀 보여드릴게요. 지금 12시인데 아침에 프루프리드 해달라고 해서 프루프리드를 하려고 켰어요. 그러고서 갑자기 상사 파트너가 이메일이 와서 뭐 이것 좀 해줄래? 그래서 그걸 했죠. 와인홀리는 아직 여기까지 이 첫 문장 보다가 뭐야 이게 이러고 아직 아무것도 안 했어요. 그러다가 다 하고 이제 다시 와인홀리를 해야지 생각을 했는데, 갑자기 이제 유튜브에 제가 진짜 좋아하는 채널이거든요, 로동버거, 새 영상이 올라와가지고 그래서 그걸 보러 갔어요. 다 보고 이제 다시 와인홀리를 해야지 했는데 갑자기 코로나 몇 명 걸렸나, 오늘은 또 7만 명이네요. 궁금해가지고 그거 보고 그래 이제 와인홀리 해야지 이랬는데 또 이제 파트너 이메일 와서 그거 하다가 이제야 이제 와인홀리를 하려고 하는데, 근데 갑자기 배가 고프네요. 그래서 이제 밥을 먹으러 갈 생각이에요. 그래서 이거 사실 3일 전에 보내준 거네요. 아직까지도 안 봤어요. 여러분 혹시 와인홀리 팔로우 하시는 분이 있다면 요즘에 글이 뜨문뜨문 올라가는 거는 물론 이제 호텔이 다시 열었으니까 바빠져서 그런 거지만 제 역할도 조금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언젠가는 이제 저도 게으르지 않은 사람이 될 수 있겠죠? 그래서 제가 여기다 써놨어요. 자기 통제력을 키우자. 어떤 습관을 고치려면 이유가 뭔지를 알고 그 이유를 없애야겠죠. 그래서 이제 저도 고민을 해봤어요. 왜 내가 이렇게 게으르게 되었나. 저라고 해서 뭐 라스트 미닛에 하고 그런 거를 막 좋아하고 희열을 느끼고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런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 미루는 내내 죄책감이 있고 또 제출하고 나서도 되게 아쉽기도 하죠. 왜 그런지를 찾아보기 위해서 검색을 해봤어요. 물론 인터넷에 검색해서 이렇게 나와 있는 게 증명되고 뭐 그렇다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그냥 이거는 구글이랑 유튜브에 나와 미루는 습관 이렇게 찾아봤을 때 상위에 나와 있던 것들의 대충 내용이었어요. 근데 미루는 습관에 대한 얘기는 보니까 반 이상이 두려움에 대해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두려움이 무슨 말이냐면 사실 이 미루는 습관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완벽주의자고
이 일을 완벽하게 잘하고 싶기 때문에 두려워서 선뜻 시작하지 못하고 그 상황을 모면하다 보니까 미루게 된다. 그런 말이에요. 그리고 어떤 자료에는 이 두려움에 대해서 또 세분화해서 나눠주셨어요. 생소함에 대한 두려움, 그러니까 처음 하는 거에 대해서 잘할 수 있을까 하는 그 고민 때문에 생소해서, 비판에 대한 두려움, 실패에 대한 두려움, 변화에 대한 두려움, 끝내는 것에 대한 두려움, 거절에 대한 두려움, 이렇게 있다고 세분화돼서 알려주셨어요. 근데 이게 다른 분들에게는 해당이 될 수도 뭐 모르겠어요. 그렇겠지만 일단 저는 전혀 아닌 것 같아요. 저는 일단 아까 말했던 그 6가지 두려운 감정에 대해서 한 번도 느껴보지 못했고, 뭘 이렇게 미루면서 두려움이라는 감정을 한 번도 느껴보지 못했어요. 무슨 일을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될지 모르기 때문이다, 뭐 그런 이유도 봤었는데 그것도 아니에요. 왜냐면은 저는 뭐가 일이 주어지면은 비록 시작하진 않지만 어디서부터 어떻게 시작해야 되지 하고 뭐 어떻게 해야겠다, 이런 그 청사진을 머릿속에는 다 그려놓고 진짜 막 자기 전에 아니면 걸어다닐 때 이럴 때 이런 아규멘트를 내세워서 이런 거는 찬성하고 이런 건 반박해야겠다, 이런 거 그냥 생각하고 있거든요. 대충 시작을 안 해, 그러니까 글로 시작을 안 해서 그렇지. 그러다가 놀면서 배우는 심리학 놀심이라는 채널에 게으름을 극복하려면 2가지만 기억하세요. 이 영상은 제가 그 더보기란에 링크 달아드릴게요. 정말 공감이 많이 갔었어요. 저한테 딱 맞는 상황에 대한 얘기를 해주신 거예요. 이분이 말씀하신 거는 메타인지라는 건데, 메타인지는 사실 이제 나를 객관적인 눈에서 바라보는 거래요. 그러니까 사실 제가 어떤 일을 쉽게 완수할 수 없지만 쉽게 완수할 수 있다는 착각에 빠졌기 때문에 이렇게 미루고 거기서 실패가 온다는 거예요. 어떤 일을 몇 시간 안에 완벽히 할 수 있다는 거를 판단하고, 그 판단이 착각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겠죠. 거기에 맞는 계획을 세워서 수행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그러기 때문에 미룬다는 거죠. 제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올이랑 12시에 만나서 데이트를 하기로 했어요. 그러면 가기 전에 시간이 거기까지 가는데 얼마 정도 걸릴지를 계산을 해요. 뭐 예를 들어서 구글맵을 봤더니 20분이 걸린다. 그러면 그 20분에다가 한 5분 정도 이내에 버퍼를 줘요. 그래서 한 뭐 25분 전에 집에서 출발할 거를 생각을 하고, 그러면은 뭐 11시 35분에 나가야 되니까 몇 시부터 준비를 해야겠다. 내가 준비하는데 보통 뭐 30분에서 1시간이 걸리니까, 그러면 그 뭐 1시간 전인 10시 35분부터 준비를 하면 되겠다. 이렇게 해서 그 시간에 맞춰서 이제 준비를 하기 시작하거든요. 사실 일찍 도착하거나 일찍 일어나거나 이런 건 전혀 힘들지 않아요. 근데 이렇게 버퍼를 둬서 준비를 하니까 중간에 무슨 일이 갑자기 이렇게 생긴다면은 조금이라도 예를 들어서 뭐 5분에서 10분이라도 예상치 못한 딜레이가 있으면 이 12시까지 못 가는 거예요. 늦어버리는 거예요. 근데 제가 늦는 건 또 엄청 싫어하거든요. 그래서 그 늦겠다 생각하는 그 시간부터 엄청 막 똥줄 타고 자책하고 있고 스트레스 받고 그러죠. 또 다른 제 상황이랑 좀 맞다고 생각하는 거는 자기 통제력이라는 거였어요. 그 글에는 뭐라고 나왔냐면, 해야 할 일을 지금 미루고 당장 지금 재밌는 일을 하지 않기 위해서는 자기 통제력이라는 것이 필요한데, 이 자기 통제력이라는 게 근육같이 훈련을 통해서 키우는 거라는 거예요. 근데 제가 사실 편한 걸 진짜 좋아하거든요. 뭐 편한 거 안 좋아하는 사람이 있겠냐마는, 예를 들면 제 책상에 보면은 정말 이 손 닿을 때 모든 것을 제가 필요한 걸 할 수 있게 다 딱 세팅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편한 것만 자꾸 찾다 보니까 자기 통제력의 근육이 사라졌나? 이런 생각도 들었어요. 그리고 3번째로, 이렇게 미루고 막 이렇게 하더라도 제가 그걸로 인해서 실패를 하거나 뭐 네거티브 피드백을 받거나 그런 적이 없기 때문에 이게 잘못됐다는 거를 이제 뭐 머릿속으로 이론적으로는 알지만 정말 이렇게 팍 상황으로 깨닫지를 못했던 거죠. 그래서 그래 뭐 이렇게 미뤄도 나 결국 잘할 거야, 이렇게 뭐 늦게 해도 뭐 괜찮아, 뭐 스트레스는 받겠지만 그냥 지금 재밌는 거 먼저 하지, 이제 제 몸은 그렇게 말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3가지가 저한테는 제일 와닿았던, 내가 미루고 게으르고 의지력이 약하고 그런 이유였어요. 그래서 저는 일단 자기 통제력을 키우는 노력을 해보려고 해요. 사실 메타인지는 어느 정도 이미 하고 있는 것 같고 그것 때문에 미루는 것 같고, 그리고 제가 일부러 뭐 저를 공경에 처하게 할 필요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통제력을 키우는 노력을 먼저 해볼게요. 정말 작은 것부터 시작하려고 하는데, 일단 이번 주는 집안일로 시작해보려고 해요. 일단 일어나서 이불 개는 거, 밥 먹고 나서 바로바로 설거지하는 거, 빨래를 건조대에서 꺼냈을 때 바로 가는 거, 정리되지 않고 집안에 너저분하게 있는 것들은 바로바로 정리하는 거, 그리고 이메일함, 이건 집안일은 아니지만 이메일 인박스를 매일매일 비우고 정리하는 거, 이렇게 5가지로 시작해볼게요. 사실 이 5가지는 보통 사람이라면, 진짜 뭐 부지런한 사람까지 가지 않아도 보통 사람이라면 다 하는 것들인데, 제가 진짜 게으른 보스, 집중력 거지라서 이런 거를 사실 다 못하고 있답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를 통해서 제가 정말 자기 통제력이라는 근육을 키우고 또 나아가서 미루는 습관과 집중력이 부족한 것과 이런 것들을 고쳐보려고 해요.
그리고 코로나 이 사태가 시작되면서 제가 살이 많이 쪘어요. 이제 새로 찐 거에 반 정도는 다시 빠지기는 했는데 지난 5년간 무려 20kg가 야금야금씩 쪘기 때문에 뭔가 이런 자기 통제력을 이용해서 다이어트도 할 수 있지 않을까 지금 약간 기대와 그런 생각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다음 영상에는 아까 얘기했었던 이렇게 집중력 거지고 정말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공부는 했고 좋은 학교도 가고 이제 미국 변호사까지 돼서 직장 생활을 하고 있는지 그거에 대해서 다음 영상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안녕!